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를 살랑하는 거만의 축구만사가 길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구 승무패 2023년 9회차 14경기 전격 다 분석해 왔고요. 야, 토 사장님 대단하세요. 야, 이 9회차 보니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16강 플레이오프랑 유로파 리그 16강 플레이오프 7경기 각 7경기씩이 대상 경기네요. 그럼 저의 긴 영상 시청해 주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가 A조부터 H조까지 8개 조가 있죠. 조 1위 팀 8개 팀은 직행을 하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각조 2위 팀하고 유로파 리그 3위 팀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3위 팀이랑 붙고 챔피언스리그 각조 3위 팀이랑 유로파리그 각조 2위 팀이랑 플레이오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조 1위 팀들은 유로파리그랑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같은 경우에 각조 1위 팀 8팀씩을 일단 직행을 하고 뭐 챔피언스리그 1, 2위 팀은 뭐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하고 3위 팀이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그 3위 팀과 이제 대결을 2위 팀이죠. 유로파리그 각조 2위 팀이랑 챔스 조별리그 3위 팀이랑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그럼 제 1번 경기 카라바오 대 헨트 경기네요. 카라바오 같은 경우에 이 아제르바이젠 프로축구 팀이고 어 유로파리그 G조였네요. 유로파리그 G조에서 이 독일 분데스리가의 이면 프라이부르크, 프랑스 리그의 낭트, 카라바흐, 올림피아코스, 그리스 리그 팀이죠. 이렇게 해서 3위를 기록을 했어요. 3위. 3위를 기록했는데 결국에 낭트랑 이 프라이부르크한테 밀렸죠. 그래서 카라바흐의 키플레이어 라이트윙 시에이다예프 선수죠. 아르자이바이젠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리그에서 15골 유로파리그 한 골 총 16골 기록하고 있고 카라바흐에서는 뭐 주축 선수들의 큰 부상은 없고요. 반면에 원정팀 헨트 벨기에 리그 팀이에요. 우리나라 올림픽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의 그 핵심 선수 중에 한 명이죠. 홍현석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이기도 하죠. 헨트 같은 경우에 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F조에서 유로고르덴이 은근히 좀 잘했어요. 와, 5승 1무. 이 스웨덴 리그 팀인데 유로고르덴의 이 압도적인 1위 질주 이에 이어갖고 이 스웨덴의 몰데와 이 헨트의 2위 싸움 결국에 헨트가 2승 2무 2패로 2위 티켓을 따냈고 결국에 헨트의 키플레이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미드필더 이 공격수도 같이 볼 수 있는 홍현석 선수죠. 한국 국적 선수 이번 시즌 5골 3도움 기록하고 있고 헨트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슐사게르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오디다오포의 선수 오디다 오포의 선수 부상, 핵심 레프트백 누리오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라이트백 사모이세 선수 부상, 핵심 공격수 티수달리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결론은 전력상 헨트의 약 우세이긴 하나 헨트의 전력 누수가 심각한 수준이고 카르바가 이 아제르바이젠 특유의 홈발로 인해 갖고 7개월 동안 유럽 대항전 홈 경기 패배가 없을 만큼 홈 경기에 이 경기력도 만만치 않은 모습을 선보이고 있고 헨트가 최근 벨기에 리그 2연패로 수비진이 흔들리고 있는 걸 감안해 볼 때 제가 두 팀 치열한 승부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경기 보데글렘 대 레흐포츠난 경기네요. 일단 홈팀 노르웨이 리그의 보데글렘이죠. 보데글렘 같은 경우에 유로파리그 아스날과 아인토벤과의 한조 이 두 팀이 막강하긴 하잖아요. 보데글림도 잘하긴 하는데 결국엔 이 노르웨이 리그 팀의 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3위 어쩌면 이 7위 스위스 리그 7위한테도 질 뻔을 했어요. 결국엔 3위를 차지해갖고 16강 진출 티켓 따냈는데 결국에는 이 보데글렘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에스페우드 선수죠. 이 에스페우드 선수가 지난 시즌 12골 3도움 기록했어요. 노르웨이 리그는 아직 개막을 안 했습니다. 4월 달에 개막을 해요. 주축 선수들 큰 부상은 없고요. 반면에 원정팀 폴란드 리그의 레흐포츠난 같은 경우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비아레알과 한조였네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비아레알과 그리고 하포엘 같은 경우 이스라엘 리그 팀 오스트리아 빈과 오스트리아 리그 팀인데
결국에 한 조에 묶여갖고 2위 진출 티켓을 따냈어요. 6경기 2승 3무 1패. 그래서 레그 포츠난의 키플레이어 공수 이샤크 선수죠. 스웨덴 국적 선수. 이번 시즌 리그에서 9골 3도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1골 총 10골 3도움 기록하고 있고, 레그 포츠난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아마랄 선수 부상, 핵심 중앙센터백 사트카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그래서 큰 결론은 전력상 보데글렘의 야구세이긴 하나, 레그 포츠난이 최근 공식 경기, 원정 경기 9경기 연속 패배가 없을 만큼 나름 원정 성적은 준수한 상황. 더군다나 이 노르웨이 리그가 현재 비시즌이기 때문에 경기력에 미칠 영향이 다분해 보이기 때문에 레오 포츠난이 최소 지지는 않을 전망. 이기 때문에 두 팀 치열한 승부대 저득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경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네요. 야, 이 포르투갈 리그 팀의 이 브라가 대 세리아의 피오렌티나 경기입니다. 일단 브라가 같은 경우에 유로파 리그 D조에서 이 벨기에 리그의 위니용 센질로이제, 최근 이 벨기에 리그의 신흥 강팀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팀인데, 결국에는 1위를 유니온 센질로이제가 차지했고, 2위는 유니온 베를린. 굉장히 분데스리가에서 핫한 팀이죠. 이번 시즌 뭐 바이에른 뮌헨과의 선두 싸움 굉장히 치열한데, 어느 누가 이 유니온 베를린이 선두 싸움을 할 거 예상을 했을까? 결국엔 브라가가 이 두 팀한테 막히면서 3위를 차지했죠. 3승 1무 2패로 3위를 차지했고, 브라가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호르터 선수죠. 포르투갈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리그에서 8골 5도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2골, 유로파 리그죠. 유로파 리그 2골, 총 10골 5도움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브라가에서는 주천 선수들 큰 부상이 없는 대신에 이 주포, 이 빅터 올리베이라 선수가 이 프랑스 리그왕 마르세유로 이적을 했어요. 반면에 원정팀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A조 이스라엘 리그의 이스탄불 바삭쉐이르와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의 하츠, 그리고 라트비아 리그 팀인데 RFS랑 같이 한데 묶여갖고, 결국엔 이 이스탄불 바샥쉐이르와의 선두 싸움, 결국엔 골득실한테 밀렸어요. 4승 1무 1패 똑같았는데, 결국엔 피오렌티나가 2위 진출 티켓을 따내서 일단 플레이오프까지 오게 됐고, 피오렌티나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요비치 선수죠. 세르비아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4골 기록하고 있고, 피오렌티나에서는 핵심 미드필더 카스트로빌리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전력상 팽팽한 양팀의 격돌이지만 피오렌티나가 최근 리그에서 부진하며 13위까지 추락한 상태이고, 최근 5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수비진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 브라가가 최근 7경기 6승 1패, 그리고 최근 홈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이 벤피카까지 3대5로 대파하는 등 최근 홈경기 3연승의 초강세이므로 홈팀 브라가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경기 유로파리그. 빅매치네요. 이거 챔스에서도 맞대결을 펼쳐도 이상하지 않을 매치업인데, 이제 가장 유로파리그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빅매치일 것 같은데, 바르셀로나와 이 맨유의 경기입니다. 유로파리그에서 보니까 좀 어색하네요. 일단 홈팀 사비 감독의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 이 바르셀로나 그래도 16강을 진출할 줄 알았는데 챔피언스리그 C조에서 인터밀란한테 밀렸어요. 이 빅토리아 풀젠 같은 경우에 뭐 최하위 결정된 조라고 보여지면 결국 이 바이에른 뮌헨과 바르셀로나가 16강을 진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인터밀란한테 밀렸어요. 바르셀로나가 결국에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진출 결정전까지 밀리게 됐고,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키 플레이어 당연히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죠. 폴란드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총 22골 5도움 기록하고 있고, 리그에서도 14골은 리그 득점 순위 단독 1위죠. 바르셀로나에서는 주전 핵심 라이트윙 덴벨레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이 부스케츠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네요. 반면에 원정팀 텐하흐 감독의 맨유, 텐하흐 감독의 맨유 무섭죠. 제가 볼 땐 유로파리그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에요. 맨유 같은 경우에 유로파리그 2조에서 이 레알 소시에다드한테 밀렸어요. 맨유가 레알 소시에다드한테 밀린다? 물론 레알 소시에다드가 이번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 리그에서 챔스 진출 티켓을 다투고 있을 만큼 잘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맨유가 선두를 따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엔 골득실 한 골 차로 밀렸네. 너무 아쉬워요. 5승 1패 골득실 한 골 차로 밀렸어요. 결국엔 셰리프와 이 키프로스 리그 팀인 오모니아 니코시아 같은 경우에는 약체라고 보면은 여기 맨유의 2위는 좀 아쉽다고 느껴지네요. 맨유의 키 플레이어 공수 레시포드 선수죠.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총 18골 4도움 기록하고 있고 맨유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에릭센 선수랑 맥토미니 선수 부상, 핵심 라이트백 완비사카 선수가 부상이네요. 결국엔 뭐 달롯 선수가 돌아오긴 했지만 주전 핵심 라이트윙이 안토니 선수도 부상이네요. 그래서 결론은 전력상 바르셀로나의 약 우세와 함께 최근 두 팀의 세 번 맞대결 바르셀로나가 3연속으로 절대적 우위까지 있는 상황. 맨유가 최근 15경기 12승 2무 1패의 초상승세이긴 하나 중원의 전력 누수가 가볍지 않아요. 그리고 연이은 빡빡한 일정으로 인해 맨유가 체력적으로도 더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홈팀 바르셀로나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경기 유로파리그 샤흐타르 도네츠크 대 스타드렌 경기네요. 일단 홈팀 샤흐타르 도네츠크, 야 챔스 F조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이 라이프치히한테 밀리면서 결국에는 이 3위로 밀리면서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로 밀리게 됐고, 샤흐타르 도네츠크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시칸 선수죠. 21살 어린 친구인데 이번 시즌 6골 기록하고 있고, 샤흐타르 도네츠크에서는 주축 선수의 큰 부상은 없고, 이 주전 핵심 윙어 무드리크 선수가 첼시로 이적을 했죠. 이적료 1347억 어마무지하다. 이적료 1위죠. 역대 1위. 이중 330억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군인한테 기부를 했어요. 330억을요. 어마무지하네요. 반면에 원정팀 스타드렌, 프랑스 리그팀이죠. 스타드렌 같은 경우에 유로파리그 B조에서 이 페네르바체한테 밀렸어요. 터키 리그의 페네르바체한테 밀리면서 결국에는 렌이 2위를 차지했죠. 3승 3무 무패긴 한데 결국에는 이 페네르바체한테 밀렸고, 결국에는 이 키프로스 리그팀이 라르나카와 이 디나모 키예프를 누르긴 했는데 결국에는 2위로 플레이오프 진출 티켓은 따냈고, 그래서 스타드렌의 키 플레이어 공수 9일이 선수죠. 이번 시즌 9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렌에서는 핵심 중앙 선택백 우 선수 부상, 준핵심 라이트백 트라오레 선수 부상, 핵심 라이트백 아시그논 선수 부상, 준핵심 공격수 테리어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이죠. 핵심 미드필더 세카 선수 부상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결론은 전력상 샤흐타르 도네츠크의 야구수와 함께 스타드렌이 최근 원정 4연패의 초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 렌의 전력 누수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서 이 샤흐타르 도네츠크로서는 이 동유럽 투의 혼발까지 있잖아요. 홈팀 샤흐타르 도네츠크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 경기 유로파리그 아약스 대 유니온 베를린 경기네요. 일단 홈팀 아약스 같은 경우에 챔스 A조에서 나폴리 리버풀이 너무 강력하긴 했잖아요. 두 팀이 너무 강력해요. 결국에 아약스가 리그에서의 이런 부침을 겪기도 했고 결국에는 3위로 밀리면서 플레이오프로 왔네요. 아약스의 키 플레이어 미드필더 공격수도 같이 볼 수 있는 쿠두스 선수죠. 2023년 카타르 월드컵 저희 나라와 이 가나와의 경기에서 이 쿠두스 선수한테 골도 먹히고, 굉장히 쿠두스 선수가 낯이 익는 선수죠. 이 가나 국가대표 선수인데 이번 시즌 리그에서 7골 1도움, 챔스 4골 총 11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아약스에서는 핵심 미드필더 그릴리치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반면에 원정팀 유니온 베를린, 유로파리그 D조에서 유니온 생질로이제의 벨기에 리그 팀인 유니온 생질로이제에 이어서 2위를 기록을 했죠. 4승 2패로. 결국에 유니온 베를린의 키 플레이어 공스 베커 선수죠. 수리남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총 8골 7도움 기록하고 있고, 유니온 베를린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샤퍼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최근 아약스가 3연속으로 감독 교체 단행의 효과를 보고 있기는 하나 여러모로 이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황. 반면 유니온 베를린은 강력한 리그 우승 후보인 바이에른 뮌헨과 승점 1점 차이로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고, 최근 공식 경기 5연승의 초상승세인 상황. 아니구나, 6연승이구나. 어제 쉽지 않은 이 라이프치히 원정 경기도 2대1로 승리한 유니온 베를린이에요. 제가 볼 땐 유니온 베를린이 우승할 수도 있는 시즌이라고 보여져요. 그만큼 강력한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유니온 베를린인데 이번 시즌 리그에서 23실점으로 최소 실점 2위를 하고 있을 만큼 탄탄한 수비력까지 돋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정팀 유니온 베를린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 경기 유로파리그 알츠부르크 대 AS 로마 경기네요. 일단 홈팀 오스트리아 리그 최고의 명문 구단이죠. 알츠부르크. 챔스 2조에서 첼시와 AC 밀란한테 밀리면서 3위를 기록을 했고, 잘츠부르크의 키 플레이어 고스 오카포 선수죠. 스위스 국가대표 선수 이번에 총 10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잘츠부르크에서는 핵심 미드필더 카메리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네요. 반면에 원정팀 무리뉴 감독의 AS 로마,
야, 유로파리그 C조에서 이 레알 베티스의 독주를 막지는 못했고 결국에는 베티스 이어갖고 AS 로마가 2위를 차지를 했죠. 결국에는 뭐 루도고레츠랑 뭐 헬싱키 같은 경우에 뭐 전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면 AS 로마가 2위를 차지를 했어요. AS 로마의 키 플레이어 공수 디발라 선수죠.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총 10골 6도움 기록하고 있고 AS 로마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이삭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레프트백 스피나쫄라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네요. 그래서 결론은 전력상 AS 로마의 약 우세이고 잘츠부르크가 자국 리그에서 여전히 선두를 달리며 막강하긴 하나 이번 시즌 홈 경기 8경기에서 12골밖에 넣지 못하며 공격력 기복이 심하고 야, 이 아브람, 디발라, 펠레그리니가 포진해 있는 AS 로마의 공격력이 약 우세하다고 판단되는 바 원정팀 AS 로마의 한 골차 진땀성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 경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라치오 대 클루지 경기네요. 일단 홈팀 라치오. 야, 사리 감독의 라치오. 세리아의 강팀이죠. 라치오 같은 경우에 유로파리그 야 F조 유로파리그 F조에서 페노르트 미투일란 라치오 야 이게 스톰그라츠 내 팀이 다 8점이었네 2승 2무 2패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야, 어마무지한 조였네. 진흙탕 싸움이었는데요. 이 스톰그라츠 같은 경우에 오스트리아 리그 팀인데 조금 약세가 아닌가 싶었는데 미트윌란이 2위를 차지하고 야, 라치오가 밀린다? 페노르트 같은 경우 전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1위는 뭐 그렇다 치면은 결국에는 이 미트윌란과 이 스탐그라츠의 조금 선전이 돋보이는 그 조였다라고 보여지면 되니 라치오가 3위까지 밀린 건 좀 의외긴 하네요. 라치오의 키 플레이어 라이트윙 자카그니 선수죠. 이번 시즌 8골 4도움 기록하고 있고 라치오에서는 핵심 레프트백 라두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반면에 원정팀 쿨루지 루마니아 리그 팀이죠. 쿨루지 같은 경우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G조에서 시바스포르 터키 리그 팀인데 시바스포르와의 2위 싸움 결국엔 시바스포르가 3승 2무 1패 승점 1점 차로 1위 야 크루지가 결국엔 1점 차로 뒤졌네요. 결국엔 5득점 5실점 결국엔 무승부 약간은 시바스프로에 비하면 약세였다라고 보여지고 2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클루지의 키 플레이어 고수 예보아 선수죠. 19살 어린 친구 가나 국적 선수인데 이번 시즌 3골 3도움 기록하고 있고 클루지에서는 주축 선수의 큰 부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결론은 긴 멘트가 필요 없는 매치업 전력상 라치오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주프 임모빌레까지 돌아온 라치오이기 때문에 홈팀 라치오의 3골차 이상 완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 경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라르나카 대 드니프로 경기네요. 일단 홈팀 키프로스 리그 팀의 라르나카 같은 경우에 유로파 리그 B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페나라바체 레네 이어갖고 3위로 쳐져갖고 1승 2무 3패로 3위에 쳐지면서 플레이오프로 떨어졌고 라르나카의 키 플레이어 레프트윙 기우르크소 선수죠. 이 기우르크소 선수가 헝가리 국적 선수 이번에 총 6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두 팀 모두 주축 선수의 큰 부상은 없어요. 반면에 원정팀 드니프로 우크라이나 리그 팀이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2조에서 네덜란드 리그의 알크마르에 이어가고 2위를 차지했고 결국에는 이 아폴론 리마솔 키프로스 리그 팀인데 리마솔 같은 경우에 뭐 좀 전력상 뒤지고 FC 바두츠 같은 경우에 리히텐슈타인 리그 팀이에요. 결국에는 뭐 거의 최약태 중에 한 팀이잖아요. 리히텐슈타인이 스위스 리그에 참가를 해요.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뭐 약세. 결국에 알크마르와 이 드니프로의 1, 2위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보여지는 조로 보여지고 드니프로의 키 플레이어 공스 도부비크 선수죠.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렵냐? 공수 도부비크 선수, 우크라이나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11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리그 11골은 리그 득점 단독 선두예요. 드니프로 같은 경우 현재 우크라이나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전력상 팽팽하게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고 라르나카가 이번 시즌 홈경기 12경기 10승 2무로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우크라이나 리그가 키프로스 리그보다 수준이 훨씬 높기는 하잖아요. 드니프로가 이번 시즌 리그 14경기 11승 2무 1패 31득점 17점의 탄탄한 조직력으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원정팀 드니프로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번 경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시아리프 대 파르티잔 경기네요. 일단 홈팀 몰도바 리그의 시아리프 유로파 리그 2조에서 레알 소시다드 맨유에 이겼고 3위를 차지했네요. 2승 4패로 3위를 차지했고 시아리프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아칸비 선수죠. 나이지리아 국적 선수 이번 시즌 총 8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두 팀 모두 축구 선수를 큰 부상을 얻고 반면에 원정팀 파르티잔 세르비아 리그 팀이에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D조에서 니스에 이어가고 2위 공동 1위였네요. 이야, 승점은 같았는데 와 쾰른을 밀어냈네. 그래도 분데스리가 팀인데 쾰른이 3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2위를 차지했다. 야 승점이 같아요. 9점. 골득실에 앞서갔고 골득실도 앞서는데 그 맞대결 대결에서 뒤지면서 이 파르티잔이 2위를 차지했네요. 파르티잔의 키플레이어 고수 리카르도 고메즈 선수죠. 카보베르데 아프리카 나라인데 카보베르데 국가대표 선수 이번에 총 14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은 전략상 팽팽한 양팀의 격돌이긴 하나 세리프가 3개월 넘게 휴식기여서 공식 경기를 한 적이 없고 반면에 파르티잔이 리그 일정을 소화 중이기 때문에 경기력 측면에서 훨씬 좋을 거라고 판단되는 바 원정팀 파르티잔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 경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로도그레츠 대 안더레우트 경기네요. 일단 홈팀 불가리아 리그의 로도그레츠 같은 경우에 유로파 리그 C조였네요. 레알 베티스와 이 로마 에이스 로마가 원체 잘하잖아요. 로도그레츠가 3위를 차지했고 로도그레츠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티세라 선수죠. 아르헨티나 국적 선수 이번 시즌 12골 기록하고 있고 로도그레츠는 주축 선수들 큰 부상을 얻고 반면에 원정팀 안더레우트 벨기에 리그 팀이잖아요. 안더레우트 같은 경우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B조에서 EPL 이 웨스트햄에 이어가 웨스트햄이 단독 6전 전승이다. 와 어마무지하다. 웨스트햄이 잘하긴 해요. 결국에는 EPL과의 수준 차이죠. 리그에서 부침을 겪고 있긴 하지만 웨스트햄이 역시 EPL을 대표하는 팀으로 잘하고 있네요. 2위 같은 경우에 안더레어트 이 실케보르도 잘하긴 했는데 덴마크 리그 팀인데 이 실케보르와 이 FCSB 루마리아 리그 팀인데 전력 역세라고 비워주면 이 안더레트의 2위 뭐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안더레트의 키플레이어 미드필더 레파엘로프 선수죠. 이스라엘 국적 선수 이번 시즌 4골 5도움 기록하고 있고 안더레트에서는 핵심 미드필더 트레벨레 선수 포상 준핵심 중앙센터백 델크로이스 선수 포상으로 빠져있어요. 그래서 자스크한 결론은 전력상 팽팽한 양팀의 격돌이지만 불가리 리그도 막 겨울 휴식기가 끝나고 재개를 했기 때문에 경기력에 큰 영향은 없을 점만 안더레트의 최근 원정 경기력이 많이 좋아지긴 했으나 로도그레츠 특유의 동유럽 홈발이 있기 때문에 이 기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충분히 애려먹을 수 있는 타이밍 홈팀 로도그레츠에 제가 볼 때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 경기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스포르팅 리스본 대 미트윌란 경기네요. 일단 홈팀 스포르팅 리스본 챔스 D조에서 아쉽게 3위. 결국에는 초반에는 뭐 1, 2위 치고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 토트넘과 이 프랑크푸르트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3위. 플레이오프로 떨어졌네요. 이 2승 1무 3패로 3위를 차지했죠. 스포팅 리스본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곤살베스 선수죠. 이 곤살베스 선수가 포르투갈 국가대표 선수 최근 3시즌 동안 51골을 뽑아냈어요. 어마무지한 팀의 주포 선수고 이 스포르팅 리스본 같은 경우는 뭐 주축 선수 양팀 모두 주축 선수들의 큰 부상은 없어요. 반면에 원정팀 미트윌란 덴마크 리그 팀인데 아까도 했다시피 F조 이 죽음의 조에서 2위를 차지를 했어요. 라치오를 밀어낸 건 좀 이변으로 보여지고 미트윌란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시스토 선수죠. 우간다 태생이에요. 우간다 태생이고 뭐 덴마크로 부모님이 이주를 해오면서 이 덴마크 국적 선수 이번 시즌 3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미트윌란 같은 경우에 이 주전 핵심 공격수 이삭센 선수 팀 내 4골 1도움 기록하고 있는 이 주포 이삭센 선수가 부상. 미트윌란 같은 경우에 좀 주포 드레이어 같은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벨기에 리그의 안더레어트로 이적을 했고 이 주전 핵심 미드필더 이 페레이라 선수가 MLS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포트랜드 팀버스로 이적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긴 멘트가 필요 없는 매치업 전력상 스포르팅 리스본의 절대적 우세이고 덴마크 미트윌란으로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적 및 전력 누수로 인해 전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 무엇보다 최근 3시즌 동안 중원을 탄탄히 지탱해 주었던 이 페레이라 선수의 공백이 크게 느껴질 매치업 홈팀
스포팅 리스본의 2골 차 이상 완성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경기 유로파리그 레버쿠젠 대 AS 모나코 경기네요. 야, 이 빅매치예요. 일단 홈팀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 챔스에서 B조, 야, FC 포르투는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야, 이 클럽 브리에의 이 선전 어마무지하게 눈에 띄는, 야, 대이변의 B조의 행보였어요. 야,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꼴찌를 할 줄 누가 알았어요. 제가 볼 때 이 조를 봤을 때는 FC 포르투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올라간다 보여졌는데 조 최하위를 차지했어요. 결국에는 유로파리그 진출 플레이오프권도 못 땄어요. 3위도 못 했기 때문에.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 꼴찌 좀 이변으로 여겨지고 클럽 브리에의 이 16강 진출 더 이변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레버쿠젠에서 3위를 차지했죠. 1승 2무 3패로. 레버쿠젠의 키 플레이어 미드필더 무사 디아비 선수죠. 프랑스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총 8골 4도움 기록하고 있고, 레버쿠젠에서는 이 핵심 미드필더 아랑기지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쉬크 선수 부상이에요. 반면에 원정팀 에이스 모나코 같은 경우에 유로파리그 H조, 야, 이 페렌치바로시랑 동률, 결국에는 이 맞대결에서 밀리면서 2위. 야, 플레이오프로 떨어졌네. 이 페렌치바로시가 은근히 잘해요. 챔스에도 가끔 나오는 팀이잖아요. 헝가리 리그가 많이 약진을 했어요. 이 모나코가 결국에 2위로 밀리면서 이 플레이오프 결정적으로 밀렸고, 그래서 모나코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벤 예데르 선수죠. 프랑스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총 16골 2도움 기록하고 있고, 에이스 모나코에서는 핵심 중앙 센터백 사르 선수 부상, 준핵심 라이트백 반데르송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전력상 팽팽한 양팀의 격돌이지만 레버쿠젠이 최근 극심한 공격력 침체로 애를 먹고 있는 상황. 어제 있었던 이 호펜하임과의 경기 결국에 이기긴 했지만 결국엔 수비진이 약간은 불안하다는 면을 뭐 지울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은. 반면에 AS 모나코는 최근 12경기 10승 2무 1패로 공수 탄탄한 조직력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 레버쿠젠이 이 홈 성적 또한 리그 10경기 4승 2무 4패로 중위권 성적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대이변 원정팀 AS 모나코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 경기 세비야 대 PSV 아인토벤 경기네요. 일단 홈팀 세비야 같은 경우에 챔스 G조에서 두 팀이 막강하잖아요. 맨시티와 이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이 도르트문트와 맨시티가 막강하게 했기 때문에 맨시티가 원체 막강하니까 뭐 그 1위라고 보여지면 결국에 2위도 잘하면 2위 싸움이 가능해질까 했는데 세비야의 시즌 초반이 너무나 좋지 않았잖아요. 뭐 산포올리 감독이 오긴 했지만 그 전에 뭐 리그 최하위권까지 막 쳐지기도 했었고, 챔스에서도 부진함을 이어가기도 해서 1승 2무 3패. 그나마 이 코펜하임한테 밀리진 않았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래서 세비야의 키 플레이어 고스 앤 네시리 선수죠. 모로코 국가대표 선수 2023년 카타르 월드컵. 야, 모로코가 4강에 갔잖아요. 모로코 4강 핵심 주역이죠. 이번 시즌 총 6골. 야, 최근 앤 네시리가 최근 4경기 4골 폭발시키고 있어요. 세비야에서는 주전 핵심 라이트윙 코로나 선수 부상, 핵심 라이트백 텔레스 선수 부상, 준 핵심 수비수 레킥 선수 부상, 핵심 중앙 센터백 마르캉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반면에 원정팀 PSV 아인토벤, 야, 유로파리그 A조에서 아스날에 뒤져서 결국에는 2위, 아쉽긴 하지만 뭐 2점, 아스날이 막강하긴 하니까요. 2위를 차지했죠. PSV 아인토벤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사비 시몬스 선수죠. 이 시몬스 선수가 19살 어린 친구인데 총 이번 시즌 12골 5도움 기록하고 있고, 리그 10골은요 득점 순위 공동 2위에요. 현재 네덜란드 리그 득점 선두는 이 그 위트레흐트의 이 두비카스 선수죠. 11골. 아인토벤에서는 주전 핵심 라이트윙 엘가지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라이트백 웨네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 센터백 오비스포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전력상 팽팽한 양팀의 격돌. 세비야가 최근 어느정도 안정세를 찾고 있고 홈경기 4연승을 달리며 홈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PSV 아인토벤은 이 LEDBG에서 치열한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을 만큼 이번 시즌 막강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기는 하나, 원정 경기 기복이 있고, 야, 어제 있었던 이 리그 경기 후로닝원과의 경기를 6대0 대승을 거두기도 했어요. 제가 볼 때 이 아이토벤이 최소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두 팀 치열한 승부 끝에 저득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이로써 제가 준비한 축구 승무패 2023년 9회차 14경기 전격 다 분석해드렸고요. 저희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